관련된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인사발령으로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모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역 응급의료가 멈추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공포가 일파만파 퍼지는 가운데 엉뚱하게 가해자로 몰린 청소년들의 얼굴과 실명, 집 주소까지 SNS에 공개돼 사적 제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충청북도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통해 10조 원 시대를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청북도 공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사전 대비가 전혀 없었다며 기소를 했고 전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7명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인사발령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김은초 기자입니다. 오송 참사 당일 궁평 2 지하차도가 침수되기 2시간 전에 이미 미우천교 수위는 계획 홍수위를 넘어섰습니다. 홍수 경보도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 공무원들은 수위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미우천교와 지하차도에 설치된 CCTV도 보지 않았습니다. 또 제방이 무너져 강물이 넘칠 것 같다는 신고가 4차례 접수됐는데도 지하차도 차량 진입은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참사 이틀 전부터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비상 1단계를 발령했지만 정작 궁평 2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비상근무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송 참사 이후 13개월 만에 충청북도 공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준규 전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7명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 전 실장은 재판부에 참사가 발생하기 2주 전에 발령됐다면서 업무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참사의 원인은 임시제방을 관리한 시공사 책임이라면서 자신들의 행위와 참사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비상대기 발령된 건 사고 이틀 전이잖아요. 그 사이에는 어떤 조치 취하신 게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재판을 참관한 참사 유가족들은 충청북도가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내 할 일을 맡았으면 그게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빨리 내가 그거를 깨차고 수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한 것을 저희는 책임을 요구하는 거죠.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는 여전히 깜깜무소식입니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이미 지난달 인사발령으로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자리를 옮긴 담당 검사들이 계속해서 공소 유지를 맡고 있다면서 최고 책임자 기소 여부는 다각도로 증거와 법리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 7명 전원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단 병원과 지역사회가 나서 만류하고 있는데 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가 멈출까 지역사회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차가 응급 환자를 싣고 들어옵니다. 충북 북부 지역은 물론 강원과 경기에서도 환자가 이송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하던 대전의 환자가 실려오기도 했습니다. 119서 전화하더라고 다. 없대요 병원이 갈 데가. 대전에서. 그래갖고 여기는 있다고 하더라고. 일이 이제 온 거지 119 타고. 그러나 다음 달이면 더 이상 응급 진료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7명의 의사 전원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진 않았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사직의 원인은 고질적인 의료진 부족, 병원에 당직 의사가 없어 응급 환자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응급실 의사의 급여 인상 등 사직을 만류하는 한편 의료진 추가 채용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 지역 의료기관들이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결과를 얻진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에 대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 충주에 있는 병원, 충주의료원과 건국대 충주병원, 그다음에 일반 병원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응급에 대한 부분을 대처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에서 운영 중인 응급실은 건국대 충주병원과 충주의료원, 미래병원 등 3곳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국대 충주병원이 멈출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의료가 사실상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힘들어서 지금 그러고 계신데 더 힘들게 되면 다 그만둔다고 하실까 봐 이러다가는 충주 시내 응급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시작된 응급실 진료 공백. 가장 취약한 지역의 응급 의료 현장에서 셧다운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의사 집단행동 등 의료계 현안과 관련해 도지사와 병원장들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영한 도지사와 김원섭 충북대병원장, 김영규 청주의료원장, 이준현 청주성모병원장은 어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의료진 이탈에 따른 응급실 운영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에는 1, 2차 병원도 휴일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청주병원 측이 의료법인 취소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청주병원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청주병원 측은 의료법인 허가 취소를 결정한 충청북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주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가능한 1, 2주 내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청주병원 철거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 범죄가 청소년 사이에도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SNS에는 피해 학교, 또 가해자를 알리는 내용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근거도 없이 엉뚱한 사람을 운영자로 지목해 실명과 얼굴, 집 주소까지 공개하면서 또 다른 범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초원 기자입니다. SNS에 확산 중인 딥페이크 단체 채팅방 관리자 신상 정보입니다. 학교와 학년, 이름은 물론이고 얼굴 사진에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공개했습니다. 범죄 가해자를 직접 심판하는 이른바 사적 제재입니다. 그런데 텔레그램 운영자로 공개된 이 학생은 채팅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왜 가해자로 지목됐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처음에 좀 장난인가 생각했는데 그냥 계속 보고 계속 올라오니까 그냥 뭔 일인지 싶어가지고 그냥 좀 어이가 없어. 나 하지도 않은 거로 좀 갑자기 했다고 떠돌아다니니까. 이 학생과 어머니는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사용자들을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질 않으니 경찰이 밝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 핸드폰을 갖고 가서 얘를 조사를 차라리 했으면 좋겠다. 조사를 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를 밝혀갖고 얘가 죄가 없음을 증명하고 싶은데. 딥페이크 단체 채팅방 관리자라고 SNS에 신상이 퍼져 있는 다른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텔레그램을 아예 설치한 적도 가입한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SNS 메시지로 이 학생을 비방하는 글이 쉴 새 없이 전달되고 있는데 비방글이 너무 많아 일일이 아니라고 답할 수도 없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도 이게 진짜 맞는 건가? 현실인가도 사실 생각 들면서 급식을 먹을 때도 이제 복도를 걸을 때도 다른 사람이 날 쳐다본 건지 안 쳐다본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 혼자 위축이 돼서 재미삼아 자신의 얼굴을 딥페이크로 변형했더니 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다니는 학교와는 다른 엉뚱한 학교 가해자라는 글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아예 그 학교랑 관련이 있지도 않고 전혀 연관이 없는 그냥 학생인데 제가 그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그 다른 익명의 사람이 제 사진을 사용을 해서 가해자인 것처럼 글을 써놔서 전문가들은 공익성 목적이 있더라도 상대의 비방 목적이 담긴 글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진하고 다니는 학교, 아파트 이런 부분까지 다 적시가 됐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거는 비방 목적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경찰은 이 학생들이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가 맞는지 확인한 뒤 비방글을 쓴 사람들의 계정을 추적해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한편 충북 일선학교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자 진보당 충북도당이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충북도당 성평등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해외 서버라 수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까지 확대됐다며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해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SNS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학교들이 실명으로 공개돼 교육당국이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충북교육감 비서진이 이른바 조문객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충북도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충북교육청 임가영 정무비서관 등 2명은 교육청이 김병우 전 교육감의 장모상을 조문한 직원 명단을 작성해 교육감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진희 도의원을 충북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박 도의원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교육청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도의원은 제보받은 조문객 명단의 진위 여부와 함께 이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충청북도 예산이 처음으로 9조 원을 넘었습니다. 8조 원을 돌파한 지 2년 만인데요. 한편 올해도 역시 정부 안에서 빠진 주요 예산들을 국회 심의 때 추가로 넣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국무회의가 확정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충북 예산은 9조 93억 원, 올해 8조 5,676억보다 4,417억 원, 5.2%가 늘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8조 원을 돌파한 지 2년 만에 9조 원을 넘은 겁니다. 정부의 엄중한 건전재정 기조로 정부의 예산 증가율이 3.2%대로 감소한 상황에서 거둔 성과로 주요 사업으로는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내년 조기 준공에 필요한 711억,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증평 구간 확장 682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철도로는 충북선 고속화 착공 199억, 평택 오송 경부고속철 2 복선화 933억, 천안 청주공항 복선전철 23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밖에 청주공항 제2주차빌딩 신축, 국립 숲길 복합 클러스터 조성, 첨단 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인프라, 미호강 침수 피해 방지 예산 등이 신규로 확보됐습니다. 반면 AI 바이오 영재고 공사비,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제천 영월 고속도로 건설, 중부고속도로 남이 서청주, 증평 호법 확장 등은 반영되지 않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되도록 힘쓰기로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동안에 한 3년치 평균을 보면 한 2천억 정도는 지금 심의 과정에서 늘어납니다. 9조 2천억에서 한 3천억 이 정도는 더 이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에 들어간 엄태영, 이모선 의원을 중심으로 충북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선 8기 남은 기간 동안 10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충청북도는 다음 달 충북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공조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는 실질적인 행정 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MBC 김광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종시 세종동에 오는 2030년 전후로 들어설 예정인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는 조만간 건립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예산 협의와 설계 시공 추진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상징적인 건물로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함께 국가 균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항들이 포함됐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비 350억, 그리고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예산 45억이 반영되어서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매입을 위해 확보된 국비는 기존 700억 원에 더해 1,000억 원대로 늘게 됩니다. 오는 2026년 4월 개최하는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사업을 위한 국비도 지원 최고치인 20% 전액에 해당하는 77억 원이 반영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오는 2027년 하계 세계 대학 경기에서 활용할 종합체육시설 건립비 등 세종시 관련 예산은 1조 5,977억 원으로 올해보다 5.1%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람과 차를 태우는 선박에서도 전기차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선박 업체는 물론 전기차 운전자 모두 불편이 큰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경남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영 욕지도에 사는 한상봉 씨가 카페리에 전기차를 싣고 있습니다. 선박회사 직원들은 전기차를 배의 앞쪽으로 주차시킵니다. 소화기나 소방호스 같은 화재 진압 장비가 배 앞쪽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맨 마지막에 싣고요. 그게 아니니까 전기차 화재가 크게 발생하면 배 앞쪽 출입문을 열고 바다에 빠뜨려야 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불이 나면 램프를 열어가지고 일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사람들 자기차 아끼는 사람들이 자기차를 갖다 일에 쉽게 하고 이게 전기차 화재 소식이 늘자 전기차 선적을 아예 금지한다거나 충전율 50% 이하만 실어주는 등 선사마다 적용 기준은 제각각입니다. 섬에 사는 전기차 소유자로선 불편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안 실어주는 선사도 있고 어떤 선사는 배터리가 한 50% 이하로 돼야 이렇게 실어준다는 어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정부에서 어떤 정확한 지침이 좀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전기차는 54만 대. 올해 연안여객선의 주간 전기차 운송 실적도 지난해보다 28%나 늘었고 전기차 수출입 물동량은 2019년 4.3만 톤에서 지난해 25.3만 톤으로 6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전용 소화기는 물론 선박 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 규정이 아직 정립돼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최근에야 전기 차량 화재 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을 선사에 배포하고 전기차 배터리 해상 운송 안전 대책을 수립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국내 전체 여객선의 화재 탐지와 소화 장비를 보급하기 위해선 2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는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를 각 선박에 신속히 보급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전기차를 실은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선원이 숨진 사례도 있어 전기차 선적 규정 마련과 장비 보급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중령터널 시설 개선 공사로 단양나들목에서 풍기나들목 양방향이 다음 달 야간 시간대에 전면 차단됩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 경북본부는 해당 17km 구간에 대해 춘천 방향은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부산 방향은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밤 10시에서 다음 날 새벽 6시 시간대에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이 기간 5번 국도로 우회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청주시 복대동 모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연기를 흡입한 주민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진화됐지만 아파트 84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옷방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거주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양 지역 각 마을 대표자들이 일제히 단양천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단양군 이장협의회는 1985년 충주댐 건설 이후 수몰과 규제에 따른 쇠락과 취욕을 40년 동안 똑똑히 보았고 기억하고 있다며 댐 추가 건설 저지를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양의 댐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 발표는 단양 군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지난 22일 발대한 단양천댐 건설 반대 투쟁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단양중앙공원에서 범군민 궐기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장애인 숙련공들이 기술을 겨루는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다음 달 3일부터 나흘 동안 청주시 일원 4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17개 시도에서 432명이 참가해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시각 디자인, 바리스타 등 정규 직종과 시범 직종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또 이번 대회에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영상 콘텐츠 편집과 사무행정이 신설되고 기기 조립과 봉제는 폐지됐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